찐 투자자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 현관 앞일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일상을 지배했던 로켓의 질주, 그 견고했던 독점의 성벽에 지금 아주 미세한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쿠팡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며 포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거대한 인프라라는 핏줄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며 조용히 칼을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새벽 당일 배송 물량 120% 폭증.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물류의 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고작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새벽 배송 시장은 이제 15조 원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바다의 포식자는 단 한 명이었죠.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고 흩어져 있던 전통의 강자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결과일까요? 오늘 찐 투자 전략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쥔 반격의 카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좌의 향방을 결정지을 물류전쟁의 본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나온 10년의 숫자를 복기해 봐야 합니다. 2015년 새벽 배송은 고작 4천억 원 규모의 틈새 시장이었죠. 하지만 작년 이 시장은 무려 15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3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거대한 강이 된 셈인데, 문제는 이 막대한 강물이 그동안 오직 한 곳, 쿠팡이라는 거대 댐으로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강자들은 이 노다지를 보고만 있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단단한 규제의 족쇄 때문이었죠.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에 걸려 심야 배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이마트 점포의 후방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물류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CJ 대한통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마트가 배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천 대의 트럭과 인력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검증된 인프라를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물류기업은 사실상 CJ 대한통운이 유일합니다. 네이버도 컬리도 마찬가지죠. 자체 물류망을 짓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들은 적의 적인 CJ와 손을 잡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CJ 대한통운의 택배 이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새벽 당일 배송 매출이 120%나 폭증했다는 사실은 규제 완화라는 바람을 타고 CJ라는 거함이 이미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15조 시장의 중력이 이동하는 역사적 순간,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찐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물량이 어디서 왔고 우리 계좌에 어떤 숫자를 남기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유통시장에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쿠팡은 모든 것을 직접 짓고 직접 고용하지만 이마트와 네이버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CJ 대한통운의 압도적 해자가 드러납니다. 팩트를 체크해볼까요? CJ 대한통운은 최근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공지했습니다. 특히 택배 이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970억 원을 기록했죠.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의 질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박스당 단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 당일 배송처럼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물량이 120%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트럭이 움직여도 버는 돈의 단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증권가에서 분석하는 숫자의 마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수주량이 2% 늘어날 때 CJ 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약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바로 물류사업의 무서운 점인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와 설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물량은 대부분 그대로 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쿠팡이 75%의 점유율을 가졌다고 하지만 나머지 25%의 파이들이 CJ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모인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무서운 팩트는 인프라의 진입장벽입니다. 새벽 배송을 하려면 공급망, 인력, 자동화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대한민국 물류기업 중 이 모든 체급을 갖춘 곳은 사실상 CJ 대한통운이 유일합니다.
네이버도 컬리의 시스템을 빌려 쓰고 이마트가 CJ의 물량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들은 배송이라는 힘든 숙제는 CJ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판매에만 집중하는 에셋 라이트 전략을 택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라는 방아쇠가 당겨졌고 인프라를 가진 자가 모든 과실을 따먹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쿠팡이라는 거인에 맞서 연합군이 집결하는 성소, 그곳이 바로 CJ 대한통운의 물류센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찐 투자자 여러분, 먼저 장밋빛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이름하야 물류 통합의 시대입니다. 규제라는 족쇄가 완전히 풀린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세요.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이마트 매장이 거대한 첨단 물류기지로 변신하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만 개의 박스가 CJ 대한통운의 파란 트럭에 실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CJ 대한통운은 더 이상 단순한 택배사가 아닙니다. 모든 유통사의 배송을 대행해주는 공공재 성격의 물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도 쓱닷컴의 신선식품도 모두 CJ의 인프라를 타게 됩니다. 물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배송 원가는 떨어지고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영업이익 숫자는 매 분기 경신되는 수익성의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고마진 물량의 고착화입니다. 지금 120% 폭증한 새벽 당일 배송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새벽 배송의 맛을 본 소비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이 고단가 물량이 CJ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CJ에 대한 통운을 전통 산업이 아닌 고성장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시나리오 A의 끝은 물류의 표준화입니다. 쿠팡이 가진 폐쇄적인 생태계에 맞서 모든 오프라인 유통사와 이커머스 강자들이 CJ라는 표준 아래 뭉치는 것이죠. 15조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막아세우고 CJ에 대한 통운이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진정한 물류 조정자로 우뚝 서는 그림. 찐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액션 플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찐 투자자 여러분, 시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B에서 마주할 진실은 거인의 반격과 비용의 늪입니다. 우리가 물류 동맹을 맺고 축배를 들 때 업계 1위 쿠팡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쿠팡은 이미 전국에 깔린 초거대 물류망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더 공격적인 단가이나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비용의 역습입니다.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야간 수당, 특수 고용 인력의 인건비 상승까지. 매출은 120% 늘어날지 몰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 비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산업은 아주 작은 비용 구조의 변화에도 영업이익률이 휘청이는 예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연합군의 결속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쿠팡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손을 잡았지만 이마트나 네이버가 충분한 체급을 키운 뒤 다시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CJ에 대한 통운 입장에서는 공들여 키워놓은 시장을 파트너에게 도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다시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팩트입니다. 결국 시나리오 B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동맹은 영원할 것인가? 낙관론에 취해 리스크를 보지 못하는 건 진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계좌를 지키는 건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주가의 등락이 아닙니다. 바로 물류의 표준이 누구에게로 흐르는가입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인프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기업은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박스를 나르는 회사가 아니라 온 오프라인 유통의 혈관을 독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입니다. 성장주가 꺾일 때 시장을 지탱하는 건 결국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해자 기업입니다. 특정 가격에 몰빵하기보다 새벽 배송 비율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간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대형 마트의 심야 배송 물량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는 시점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견고성을 상시 모니터링하십시오. 네이버, 이마트와의 지분 교환이나 전략적 협력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쿠팡이라는 거대 공룡에 맞선 이 연합군의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CJ 대한통운의 협상력은 높아지고 이익률은 개선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의 추세가 우상향하는지, 그리고 고단가 물량의 비중이 꺾이지 않는지를 체크하며 긴 호흡으로 대응하십시오. 투자는 결국 확률의 게임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고 15조 시장의 극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멀리서 구경만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의 정점에서 수익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조 원이라는 거대한 새벽 배송 시장, 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CJ 대한통운의 반격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0년 전보다 30배 커진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막아설 유일한 대안은 CJ 대한통운의 인프라뿐이라는 것. 둘째,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인해 잠자고 있던 오프라인 거점이 CJ의 물류망과 만나 폭발적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 셋째, 이미 숫자로 증명된 120%의 배송 물량 폭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투자는 때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면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칠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대의 흐름을 보셨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여러분의 계좌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앞둔 시장의 파동일 뿐입니다. 냉철한 팩트를 믿고 여러분의 안목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있는 팩트를 찾아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찐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날카로운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찐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